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0월 11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 시장 전망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요일 편안하게 쉬시면서 특별하게 돌발 악재가 나오질 않기를 일단 바라면서 휴일 여유 있게 즐기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 몇 가지를 보게 되면요. 일단 미국 시장부터 보면 다우는 3.27% 주간 기준으로, 나스닥 4.56%, S&P 500 3.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2.75%, 코스피 기준, 코스닥 2.77%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지금 온전하게 이 5일 동안 다 열리는 장이 아니다 보니까 미국 시장의 어떤 이 동조화가 조금은 좀 덜 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인 방향성은 지금 뭐 맞춰서 가고 있는 상태고요. 만약 오늘 내일 이제 아침까지 특별한 어떤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월요일 우리 시장은 조금 무난한 시장이 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겠죠. 자, 안에 내용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 한 100명대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추석 연휴를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그 이후에 좀 조심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짧으면 한 일주일, 길면 열흘 정도 이 추석 연휴와 맞물려서 이후 시간이 조금 지나왔는데 그 시간 속에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는 조금씩 이제 잡혀가기 시작하는, 물론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시장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잡혀간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지금 미국이나 유럽 쪽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상태를 보게 되면 재유행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 리스크라고 제가 지난주도 표현을 했었는데 일단 확진 이후에 퇴원을 했고요. 상당히 많은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 주말부터 활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에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백악관에서 첫 번째 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과연 이 이후에 여기서 나타나는 이후 추이들, 그러니까 지금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지난번 베럿 지명자의 그 어떤 그 이 후보 지명식이 조금 이 문제가 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상태였고,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도 확진을 받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태인데, 과연 그렇다면 어제 열렸던 이 백악관에서의 행사가 뭐 미니 행사였다라고는 합니다만 여기서 이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지금 백악관 쪽에서도 확진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좀 신경을 써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15일이죠. 원래 15일로 예정돼 있었던 2차 TV 토론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면으로 하자, 바이든 후보는 비대면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대면으로 하는 게 사실 어떤 이 TV 토론의 어떤 명부 의미를 부여하기가 조금 힘들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나름대로 앞에서 대화를 해가면서 상대를 누를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시청자들이나 청중들로부터 어떤 압도적인 이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졌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인데 뭔가 컴퓨터 안에서 화면만 보고 얘기를 하는 이 상황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힘이 안 날 수 있는 상태죠. 본인의 강점이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이 강의 같은 거를 할 때 앞에 누군가가 있는 상태에서 강의하는 것과 아무도 없이 화면만 보고 강의하는 것, 저도 지금 화면만 보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이 강의를 할 때도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사람이 앞에 있으면 훨씬 더 신나게 재밌게 해요. 근데 화면만 보고 하게 되면 좀 뻘쭘한 면이 좀 있죠. 이제 그런 부분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좀 있지 않나. 나름대로 본인이 이런 토론회라든지 이런 거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현재는 지지율 차이가 많이 지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뒤집기 위해서는 뭔가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1차 때처럼 강력하게 중간에 딱딱딱딱 잘라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방송으로 하게 되면, 그냥 이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주최 측에서 잘라버릴 수도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의 문제들 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도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현재 일단 대선 지지율은 계속해서 조금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10%포인트 이상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미국 지금 금융시장 쪽에서도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시작이 되고 있는데, 바이든 후보 쪽으로 지금 조금 배팅이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이건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조급증을 좀 내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지난주 한 주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양책과 관련한 이 부분도 트럼프 대통령의 리스크였죠. 모든 걸 중단하고 베럿 지명자의 후보 임명에 올인해라라고 얘기를 했다가 몇 시간 뒤에 일단 한 몇 가지 정도만, 급한 거 몇 가지 정도만 일단 해결을 하자라고 다시 재협상 의지를 보였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어제까지 나왔던 얘기들을 놓고 보게 되면 공화당 쪽에서 일단 1.8조 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최대가 맥시멈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맥시멈이 1.6이었는데 1.8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2.2에서 더 이상 지금 양보할 생각이 없는데, 펠로시 의장 입장에서는 2조 밑으로는 내리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지금 이제 0.2조 달러, 2천억 달러 정도의 지금 갭 차이인데, 요 갭 차이가 사실 이제 거의 다 왔잖아요. 거의 다 왔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지난 금요일도 미국 시장은 올랐던 부분인데, 생각만큼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 2조 앞자리가 달라지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의 자존심 싸움으로 지금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매코넬 의장이, 상원 의장이, 공화당이죠. 상원 의장이 대선 전에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었었고요. 펠로시 의장 입장에서는 여전히 완강합니다. 2조 밑으로는 없다라는 식의 내용이 지금 잡히고 있고, 조급한 트럼프 대통령만 사실 나는 2.2보다도 더 크게 하고 싶었어. 근데 지금 당장 급한 대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한 발짝 또 양보를 하는. 제가 지난주에 이 부양책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한번 따로 드렸었죠. 이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거다. 제가 그 말씀 드리고 몇 시간 뒤에 뉴스가 나왔죠. 바로 뒤집는 뉴스로. 이제 그런 형태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조급증이 지금 조금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어제 새벽에 있었었고, 어제 밤에 이제 그 녹화 방송이 나왔던 북한의 열병식, 이 부분은 요 영상 마치고 한번 간단하게 한번 좀 얘기를 좀 몇 가지만 좀 드리면서 대북주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주주 요건 강화와 관련된 부분도 지난주 한 주 우리 시장을 조금 뜨겁게 달궜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일단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3조가 아니라 3조가 아니라 3억을 기존의 계획대로 가겠다라는 발언이 있었었고, 여당과 야당 쪽에서 강력하게 나오다 보니까 협의를 한번 해보겠다 정도의 선인데, 아직은 뭐 나온 얘기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시장에 제가 지난번 HLB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공매도를 하고 있는 주체들이 아직까지 공매도를 갚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시장 조성자들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작은 공매도, 이런 거 지금 의미하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난 3월 달에 공매도 금지 이전에 공매도를 쳐놓은 이 주체들, 그리고 대차를 해놓은 이 주체들이 최근까지도 대차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의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것들이 지금 11월, 12월에 이 대주주 요건 강화, 이걸 보고 지금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HLB뿐만 아니라 대부분 우리 시장에 있는 종목들 마찬가지겠죠. 공매도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 근간으로 보여지는 게 이 부분인데, 이걸 만약에 그대로 지금 3억으로 추진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대상자만 매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요. 패닉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시장에서 개인들의 이 비중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이 커진 비중이 깨진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훼손된 게 연속성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 1월에 다시 들어온다 하더라도 다 안 들어올 거고요. 이게 조금 줄겠죠. 그리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게 중장기 투자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야, 니네는 배당 받지 마. 그리고 중장기 하지 마. 그냥 단타만 해. 뭐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런 식의 개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써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장이 이게 생각보다 지금 뭐 전문가들 10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10조보다 훨씬 더 넘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군중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시장 떨어지고 내 종목이 떨어지는데 계속해서 들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얼마까지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자, 이 얘기만 하면 제가 자꾸 열변을 토해서 죄송합니다. 자, 이번 주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미국 부양책의 합의 여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맥코넬 의장은 부정적이고 펠로시 의장은 완강한 모습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조급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여부. 아마 뭐 극적인 어떤 타결이 바로 나오기보다는 이게 된다 안 된다 막 이렇게 해서 시장을 들었다 놨다, 지금 지난주 그렇게 했잖아요. 요번 주 정도까지도 그렇게 되다가 제가 볼 때는 요번 주 말 정도까지는 최소한 결정이 나야 합니다. 이번 주까지 결정이 나야 이게 바로 집행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2주에서 3주 정도 걸려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번 주까지 해결이 돼야만이 트럼프 정부의 이름으로 부양책이 나갑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이 돈이 지급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선거에 도움이 되는 거지. 이걸 지나고 나서 다음 주 넘어가고 나면 통과가 돼도 그건 대선 이후에 집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돈들이잖아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아니면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대선 직전 주 정도에서 극적으로 하든지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기대감과 실망감이 계속 교차하는 속에서 이번 주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아마 다음 주 한 주는 계속해서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 실망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고, 마지막 주에 혹시나 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든 후보가 되면 뭐 세금 문제들하고 친환경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 않겠나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당장은 아닐 거라는 거죠. 당장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게 이 긴급한 거의 상당히 지금 어려운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정부에서는 원래 계획했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미국에서도 이런 답답한 정책을 필 가능성보다는 당장 지금 급한 불부터 끄겠다라는 게 미국 쪽에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설사 된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부양책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TV 토론과 관련된 이 부분도 실제로 진행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만약에 안 된다면 어떻게 이후에 TV 토론과 관련된 부분들이 변화해 갈 것인지, 이 부분은 이제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결정될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호재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미국의 이 아마존에 의해 가지고 시작되는 프라임데이 13일, 14일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13일, 14일인데 이때 이제 애플 신제품도 나오게 되죠. 5G 스마트폰이 나온다라고 하고요. 공개가 된다라고 하고요. 이 부분은 아마도 긍정적인 이벤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조금 높다.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 미국도 지금 실적 발표가 계속 되고 있는데 대부분 발표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삼성전자가 지난 목요일 날 비록 내렸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다른 종목들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연결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소식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현대차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이 북한 열병식과 그 이후에 북미 남북 관계인데요. 이 부분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다음 영상에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여전히 대주주 요건 강화 관련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계속해서 우리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계속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관철을 시켜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안 그러면 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 지난 한 1년, 2년, 1년 반 정도 뭐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는 이제 1년 정도 됐는데요. 매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지가 1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제가 아마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을 거의 드린 적이 없을 거예요. 중립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거의 항상.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분은, 주식시장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제가 조금 붕괴라는 표현이 조금 과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붕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상당히 좀 강하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지수 전망 관심 섹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이번 주 한 2360에서 2460이면 신고가가 나오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번 주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뭐 실적적인 측면도 그렇고 현재 미국에서의 상황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만 이게 불안정한 악재는 항상 가지고 있죠. 뭐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추이 관련된 부분, 지금 확진 관련해가지고 행사가 진행됐을 때 그 부분, 대주주 관련 부분, 이런 부분들, 뭐 북한 열병식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아직 이번 주 불확실성이 좀 많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형태가 된다라고 한다면 요거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만약 예상치 못한 돌발 악재가 나온다면 요게 한번 깨져서 또 2320이나 2300을 한번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가능성보다는 제가 볼 때는 2360에서 2460 정도가 이번 주는 가장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요 정도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850에서 89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가 코스피의 눈치를 지금 조금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관심 섹터는 바이든 관련주인데, 저희 그 카페에서 지난 목요일 날 한번 올려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죠. 바이든 관련주, 친환경 섹터죠. 전기차, 수소차, 신재생 에너지 쪽. 그리고 부양책 통과가 만약에 된다면 인프라 관련주들, 건설기계, 통신장비, 5G 포함됩니다. 여기에 요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실적과 관련해 가지고 반도체 섹터들, 그리고 자동차 섹터들, 이게 실적과 관련된 섹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북주의 추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나쁠 걸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갑자기 뭐 아주 크게 급등을 하거나 그런 정도도 아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땐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충 이 정도로 이번 주 시장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나머지 대북 관련한 건 이 영상 이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